안녕하세요. 대나무 투자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그 펀더멘탈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여기 띄어져 있는 화면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 화면인데요. 여러분들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이게 FN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내용인데, 사실 이것만 분석을 해도 그 다트에 있는 다양한 것을 많이 저장해 놓은 화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주소는요, company, comp, fn, guide.com이고요. 여기 들어가시면 첫 화면이 삼성전자입니다. 전자를 이렇게 보면 이게 나와 있고요. 이 화면은 정확하게 여기 dart.fss.5r.kr이라는 다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사실 기업 정보를 전부 다 공개를 해 놓고 있고요. 삼성전자에 뭐 수많은 보고서들이 있는데,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 분기 보고서라든가 사업 보고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, 뭐 반기 보고서 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사실 뭐 여기 들어가면 다 있거든요. 뭐 요약 재무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요약해 놓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일단 이것을 좀 통해서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, 재무제표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간략하게 제 분석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삼성전자라는 기업 가치를 뭘로 표현하느냐는 요 시가총액으로 보시면 돼요. 368조. 이게 우선주 포함입니다. 그래서 368조라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고요. 사실 지난번 제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재무제표를 보시면 요 자본, 이 자본이 주주 몫인데요. 이 중에서도 지배주주 자본 3분기 말 기준으로 255조 255조가 이제 명목 자본인데 기업 가치는 368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사실 이거 엑셀을 좀 띄워 놓을게요. 엑셀을 좀 띄우면 사실 요거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요거를 이렇게 하고요.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볼게요. 그러면 좀 크기를 좀 더 띄우겠습니다. 여기 보면은 시가총액은 368조, 그 다음에 지배자본은 265조였죠? 맞나요? 263조, 255조네요. 255조.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표현하는 게 PBR이라고요. 이게 프라이스, 주가를 BPS로 나눈 배수인데요. 이렇게 표현할 거 없이 프라이스, 이거는 곧 주가 곱하기 주식 수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러면 이건 시총이죠. 프라이스를 BPS로 나누는 건데, BPS는 자본을 북을 북 퍼 쉐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주식수로 나눈 거예요. 그럼 주식수 나누면 이거는 결국에 뭐냐면 시가총액을 지배자본, 자본으로 나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.44배라고 볼 수가 있죠. 1.44배. 그래서 사실 뭐 프리미엄이 40%가 붙어 있는 거예요. 소액 주주한테도 굉장히 좋은 주식인 거죠. 우리나라 평균 코스피 평균 PBR은 대략 0.9배 정도 됩니다. 2200 기준으로요.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코스피 평균 대비 한 50%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. 뭐 이런 주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사실 이제 그 뭐 이런 거 막 매출액 나오고 영업이익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,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단면적이죠. 그해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작년에는 243조의 매출에서 58조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이고요.
세금 떼고 44조를 벌었습니다. 뭐 이런 건데, 이거보다 더 그 기업의 역사나 지배 영업을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지는 사실 요거가 더 정확합니다. 그래서 어떠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재무상태표 BS를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. 일단 이거부터 분석을 해가지고 회사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게 자산, 부채, 자본, 뭐 어느 정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어떻게 분석하는지. 일단 이 회사가 자본부터 볼게요. 주주한테 255조를 땡겼는데요. 보시면 초기 납입 자본은 뭐 얼마 안 돼요. 이걸 이제 자본금 플러스 자본잉여금, 이거는 말 그대로 영업을 해서 번 돈은 아니고요. 주주가 납입해 준 돈입니다. 그럼 대충 자본금 한 9천억에 자본잉여금 4조 4천억 정도 되네요. 그럼 5조 3천억. 이거고요.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, 회사가 돈을 번 돈이죠. 252조 대충 이렇게 계산할게요. 그러면 대략 257조 정도를 주주 납입돈과 영업을 해서 번 돈으로 이제 조달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부채인데요. 부채에서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.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을, 그리고 비유동부채는 1년 이상이라고 보면 되는데, 일단 저는 뭐 다양한 게 있지만, 자, 그럼 사채부터 분석할게요. 차입금부터 얼마가 될까? 단기 차입금이 대략적으로 12조네요. 이게 억원 단위입니다. 12조 정도 되네요. 단기 차입금 12조. 그 다음에 뭐 이거 얼마 안 되니까 빼고요. 그 다음에 충당부채 40조. 매입 채무가 40조네. 이거 좀 나중에 하고요. 차입금부터 할게요. 이거 충당부채고, 이것도 단기 법인세 부채고, 다 제끼고, 그 다음에 사채가 1조가 있네요. 사채. 이 사채가 뭐냐면 그냥 회사채. 네, 회사채. 사채죠, 사채. 회사채. 이게 대략 1조가 있어요. 얼마 없어요. 그래서 비유동부채라고 2조 있네요. 그냥 뭐 비유동 금융부채 2조. 그 다음에 장기 매입 채무,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. 다 충당부채. 자,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총 차입금 및 사채로, 차입금 빌린 돈입니다. 빌린 돈 15조. 네. 자본으로 257조를 땡겼고요. 빌린 돈이 15조예요. 뭐 대략적으로 그러면 뭐 280조 정도를 270조 정도를 일단 이런 식으로 조달을 했고, 자, 자산으로 갈게요. 그 다음에 자산으로 가는데, 자산단에서 이제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영업 자산들이 있어요. 근데 이거를 일단 분석을 해볼게요. 일단 이거는 뭐 1년 이내에 뭐 갚고 받고 뭐 팔릴 물건들입니다. 그게 대표적으로 재고가 있죠. 재고가 30조가 있네요. 삼성전자의 재고는 30조입니다. 근데 뭐 매출이 보시면 매출이 1년에 뭐 240조 정도 되니까요. 이 30조의 재고는 뭐 한두 달 재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. 한 달 안에 다 팔린다는 거죠. 재고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매출 채권이라고 있어요. 매출 채권이 팔고서 받을 돈이에요. 팔고서 받을 돈. 매출을 일으키고서 채권이다. 채권은 받을 돈이죠. 이게 43조나 있습니다. 매출 채권 43조. 받을 돈이죠. 43조.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다 현금이고요. 그 다음에 장기 매출 채권도 뭐 없네요. 그 다음에 부채로 가시면 유동부채단에서 매입 채무라는 게 있어요. 이거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사야 되잖아요. 그 사야 되는 돈을
나중에 주겠다. 내가 갚아야 될 돈이다. 매입을 했는데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다. 이게 40조 정도 되네요. 매입 채무. 이게 한 40조 정도 됩니다. 그러면 이게 영업 운전 자본이라고 많이들 표현하는데요. 예,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입니다. 이거는 사실 요 두 개는 재고랑 매출 채권은 어차피 팔릴 돈이고 받을 돈이니까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이건 부채죠. 그래서 이걸 빼준, 이건 더하고요. 이거는 빼는 겁니다. 재고를 더하고 매출 채권 더하고 매입 채무를 더한 뺀 33조 순운전 자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이게 33조가 있습니다. 이 회사는 회사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33조 정도가 운전 자본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. 네,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유형 자산. 이거는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해 놓은 땅과 기계, 설비, 장비, 뭐 창고, 뭐 등등 공장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요. 이건 당연히 자산단에서 여기에 있죠. 유형 자산 117조 정도 됩니다. 117조. 이게 핵심이에요. 여기서 돈을 버는 거예요. 물론 망해가는 산업은 이 유형 자산이 돈을 많이 창출 못하지만 삼성전자 같이 첨단 산업은 이 유형 자산 117조에서 많은 돈을 창출해냅니다. 유형 자산. 자,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분석을 할게요. 이제 뭐 안 한 게 뭐 있죠? 보시면 아까 재고했죠. 유동금융자산 안 했네요. 자, 유동금융자산. 이제 금융자산으로 갑니다. 첫 번째, 유동금융자산.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금융자산이 75조나 있네요. 와, 진짜 돈 많죠. 그 다음에 매출채권 아까 했고요. 기타 유동자산, 현금성 자산. 이거 합쳐서 9조 26조. 네, 그냥 현금성 자산이라고 할게요. 그러면 대충 뭐 7조 정도 되네요. 이 두 개 합치면. 자, 유형자산 아까 했죠. 무형자산 15조나 있는데요. 여기에다 할게요. 무형자산 15조. 합치면 유무형자산 더하면 되겠죠? 네. 이거는 그러면 빼고요. 그냥 합칠게요. 어차피 유형이 거의 뭐 대부분이긴 한데. 네. 자, 무형까지 했고요. 그 다음에 장기금융자산. 이거는 만기가 1년이 넘는 그냥 돈이죠. 이것도 뭐 10조. 그 다음에 관계기업 지분 투자한 거 이거 좀 뺄게요. 뭐 그럴게요. 관계기업 지분. 이것도 뭐 어차피 주식이니까 이것도 그냥 여기에 넣을게요. 얼마 안 되니까. 이연법인세 자산 얼마 안 되니까 빼고요. 기타 비유동자산 12조나 되네요. 뭐 기타 자산으로 뺄까요? 기타 자산으로 뺄게요. 관계지분, 관계기업 지분, 자회사 지분이라는 얘기죠. 이게 대략 아까 얼마였죠? 15조? 7조요. 7조.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 12조. 거의 다 했죠.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자산 5조. 뭐 그냥 다 뺄게요. 얼마 안 되는 거니까. 뭐 기타 자산 이 정도 됐고요. 자, 이제 자산단은 다 뜯었어요. 이제 부채단 안 뜯은 거 있으면 뜯어볼게요. 자, 단기 차입금 아까 했죠. 이거 또 했죠. 매입 채무 했죠. 기타 충당 부채, 단기 법인세 부채 다 그냥 충당 부채. 그 다음에 법인세 부채. 사실 요거랑 퉁퉁 치면 되는데 부채니까 마이너스로 그냥 할게요. 이거 2조 6조. 이거 부채는 좀 색깔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분석하실 수 있으니까. 그 다음에 사채 아까 했고 장기 차입금 없고 비유동 금융부채 했고 매입 채무도 했고 충당부채 얼마 안 되고 이거 1조 이거 17조 이거 대충 뭐 이연 법인세 부채 채죠. 부채 등 해가지고 뭐 한 18조 할게요. 18조.
이렇게 하면은 뭐 거의 다 부채단도 다 뜯었어요. 그러면 이것도 순자산으로 기타 자산으로 해볼게요. 순이라는 거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죠. 관계기업 지분 더하고요. 이것도 더하고요. 더하고요. 그 다음에 충당부채부터 뺄게요. 빼고요. 뺍니다. 뭐 빵이라고 보면 되죠. 얼마 없어요. 다 뜯었습니다. 다 뜯은 것 같은데요. 다 뜯었어요. 아까 요 차입금이랑 금융자산을 합쳐볼게요. 그러면 순 현금이 나오겠죠. 이게 현금성 금융자산, 이거를 뭐 그냥 현금 및 금융자산이니까요. 이 15조인데요. 잠시만요. 이렇게 하면 이제 회사 다 뜯어본 겁니다. 이거를 이쪽으로 빼는 겁니다. 이쪽으로 빼고요. 자, 그러면 이걸 순현금이라고 표현해 볼게요. 유동금융자산, 현금성 자산, 장기금융자산까지는 더하고요. 그 다음에 뺍니다. 빌린 돈 얼마 안 되지만 뺄게요. 순현금 100조를 가지고 있죠. 뭐 기사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삼성전자는 현금만 100조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. 보시면 주주에서 자본단에서 257조를 땡겼고요. 그 257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영업자본, 순운전자본 33조랑 유무형자산 132조, 이거 합치면 165조죠. 그리고 현금,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은 빵이니까요.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.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다 나오죠. 뭐 기타 자산은 뭐 의미 없으니까. 자,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주주 납입자본, 돈을 영업을 통해서 번 돈, 이 257조라는 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운전자본 33조, 유무형자산 132조, 그 다음에 현금 100조, 이렇게 더하면 얼마죠? 이렇게 더하면 160조, 100조 더하면 260조 딱 나오죠. 260조. 이거 빵이니까 기타 자산은.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거 비율로 계산해 볼게요. 그러면 대략적으로 뭐 260조라고 가정을 하면요. 이걸 100%라고 가정을 하면요. 운전자본이 한 12% 정도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유무형자산이 50%, 그 다음에 순현금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회사입니다. 이거는 영업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죠. 대략 60% 정도, 자본의 60% 정도가 영업을 위해서 필요한 자본에 구성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는 현금입니다. 엄청나게 우량한 회사예요. 그러면 자,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이거가 사실상 영업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안 필요할 수도 있는 돈이에요. 이거는 이제 미래 투자와 뭐 이런 기업 재무 구조의 안정성,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지고 가는 자본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고, 여기 160조의 운전자본과 유형자산을 통해서 얼마를 벌어들이냐, 삼성전자는 대략 좋을 때는 50조, 올해같이 안 좋을 때는 뭐 30조 정도 버는 회사입니다. 3분기까지 20조 벌었는데요. 뭐 컨센서스라는 항목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올해 대략 27조의 영업이익을 올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략 이 회사는 160조 정도의 자산으로 좋을 때 60조, 안 좋을 때 30조 이 정도 버는구나. 이걸 이제 뭐
어떻게 보면 ROA라고 볼 수도 있고요. 근데 정확하게 ROA는 아닙니다. ROA는 이제 사실 순이익을 자산으로 나눈 건데 좀 더 뜯어봐서 분석 목적